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이게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원리 중 하나이면서도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이야기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우주에 과연 온도의 끝, 그러니까 온도계 바닥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만약 있다면 그 온도는 대체 몇 도일까요? 정답은 바로 절대 영도입니다. 켈빈으로는 딱 0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섭씨로는 무려 영하 273.15도예요. 이건 그냥 추운 정도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모든 원자들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멈추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온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이 법칙에 아주 거대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영도는 완벽한 질서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정작 연력학 제3법칙은 우리가 그곳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고 선언하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칙이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야기는 19세기 화학자들이 맞닥뜨린 어떤 수수께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법칙은요, 사실 한 번에 짠 하고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천재들의 손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완성됐어요. 시작은 1906년 발터 네른스트였죠.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온도를 극한까지 낮추니까 엔트로피,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지러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어지러움의 변화가 거의 없어진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막스 플랑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만약에 결전이 진짜 완벽하다면 어지러움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지러움 자체가 그냥 0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랜시스 사이먼이 내부 평형 상태, 그러니까 물질이 가장 안정되고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여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딱 덧붙이면서 현재 우리가 아는 법칙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당대 최고의 두뇌들이 이 법칙에 지위를 놓고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겁니다. 네른스트는 이건 에너지 보존이나 엔트로피 증가처럼 독립적인 자연의 대원칙이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이건 무슨 새로운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양자역학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당연한 결론일 뿐이야 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법칙이 실제로 우리 물리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결과가 생각보다 꽤 기묘합니다. 온도가 절대 영도를 향해 쭉쭉 떨어지면요, 물질의 성질이 정말 극적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거의 에너지를 안 쓰고도 온도를 획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온도를 바꿔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 열팽창도 딱 멈춰버립니다. 본질적으로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모든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그냥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기묘한 현상들이 가리키는 가장 유명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도달 불가능성 원리.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유한한 횟수 안에는 절대 영도라는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차가운 온도를 만드는 과정은 보통 이 두 단계의 아주 영리한 반복이에요. 첫 번째, 물질을 꽉 눌러서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를 낮춥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은 밖으로 빼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랑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이걸 갑자기 확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뚝 떨어지는 바로 그런 원리죠. 아니 근데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왜 이걸로는 절대 영도에 닿을 수 없을까요? 이 비유가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한 번의 사이클로 떨어뜨릴 수 있는 온도의 폭이 점점 더 좁아져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한한 단계가 필요한 끝이 없는 여정인 셈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완벽한 결정이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어요. 근데 현실 세계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바로 잔류 엔트로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질을 너무 빠른 속도로 냉각시키다 보니까 원자나 분자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로 갈 시간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무질서가 절대 영도까지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주변의 얼음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결정 구조 같잖아요. 근데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물 분자의 수소 원자 배열이 여러 가능성 중에 그냥 제멋대로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바로 이 미세한 무질서가 절대 영도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천재 과학자 라이너스 폴링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무슨 실험 장비 하나 없이 오직 이론과 계산만으로 이 얼음 속에 숨겨진 무질서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해냈다는 거예요. 그가 계산해낸 이론적인 값은 몰당 3.37줄 켈빈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죠. 자, 과연 실제 측정 값은 이 숫자랑 얼마나 비슷했을까요? 정말 소름 돋게도 수십 년 후에 정밀하게 측정한 실험값이 3.4로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죠? 이론과 현실이 소수점 아래까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얼음 속의 무질서는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실임이 증명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완벽한 결정은 이론대로 엔트로피가 0입니다. 그쵸? 하지만 일산화탄소나 얼음 같은 물질들을 한번 보세요. 분자 배열의 그 미세한 무질서 때문에 0이 아닌 명확한 값을 갖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론이 현실의 이런 불완전함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내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0년도 더 된 낡은 법칙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건데, 놀랍게도요, 이게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리학에서는요, 이 제3법칙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냉각이라는 걸 시스템의 무질서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를 지우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싹 포맷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나온 한 연구가 뭘 증명했냐면 이 정보 삭제, 즉 냉각에는 근본적인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밝혀낸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쓰는 양자 컴퓨터가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모든 큐비트가 완벽하게 깨끗한, 그러니까 0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시스템을 가장 낮은 바닥 상태로 냉각시키는 과정이에요. 결국 제3법칙이 말하는 이 냉각 속도 제한이라는 게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선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제3법칙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완벽한 정지나 완벽한 질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영원히 다가가야 할 방향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절대 영도라는 그 끝에는 영원히 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무한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